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이 두 분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용심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문제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대응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또 좀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서 변호사님, 이게 좀 유난 갈등이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예. 황상무 문제는 이제 본인이 부적절한 발언이다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 문제는 저는 문제가 많다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 100만 건이 고소가 되면 네. 그 중에 한 1, 2% 정도가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되면 이제 97%가 유죄가 나오고 예. 무죄가 3%예요. 그래서 법에 보면 기소가 되면 이제 출국 금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원칙은. 네. 그런데 고소만 당했다 해서 출국 금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기소가 돼가 재판 받잖아요. 예. 근데 출국 금지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안 되었네요. 네. 조국 대표는 이제 2심에서 2년 실형까지 나왔는데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출국 금지했어요. 예.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이종섭 장관은요. 진짜 정치적인 고소, 제가 보기에 거리도 안 되는 걸 고소만 해놨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출금을 해놓고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출금은 이제 기본 3개월입니다. 예. 3개월 내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연장하면서 부르지도 않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종섭 대사는 그럼 집에서 가만히 몇 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대사 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루면 오거든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싸우질 않고 무조건 이게 그냥 상대 진영에서 왜 도망갔냐 하니까 그 프레임에 넘어가서 이종섭 빨리 오라 네. 이렇게만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통령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제를 달긴 했더라고요. 공수처는 빨리 소환을 요구를 해라. 소환 통보를 해라. 왜냐하면 수사가 더딘 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요구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할 수가 없어요. 처장이 예. 없고 차장도 없고 일부장도 없어요. 네. 공수처부터 정상화돼야 수사가 되고 옛날에 송영길 대표도 셀프 수사대를 가봤잖아요. 네. 검사가 돌려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공수처가 준비가 되면 부르면 그때 오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4월 말에 조율도 하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완전히 프레임에 말려버린 거예요 지금. 프레임에 말려버렸다는 게 서 변호사님의 생각이시고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김지호 부대변인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동훈 위원장하고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사항이 황상무 회칼 테러 논란,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되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수도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측입니다. 이거는 제 네. 예측이지만 3, 40석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강력히 요구하는데 네. 이 대통령실 반응이 의외예요. 3, 40석이 위태로운데도 그 간절한 후보들의 바람에도 예. 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 복귀 못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대통령실에서 꼭 지켜야 되는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출신 이종석 장관이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예. 확실한 마음으로 이를 안정시켜야 됐고 그게 바로 호주 대사 임명이 아니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냥 쫙 퍼지고 있는 거죠. 버티면 버틸수록. 근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저런 정도의 판단을 했으면 사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정말 방산 관련 현안이 있어서 급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너무 정무적인 판단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수도권 후보와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같다. 그리고 민주당과도 거의 같은 생각으로 이종섭의 귀국을 요청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좀 따져보면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은. 수사에 있어서 자꾸 회피를 한다, 도주를 시켰다 이런 프레임에 얽혀 들어가니까 그걸 좀 해소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은 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예. 만나다 보면 이게 가장 우파 국민부터 또 이제 극좌파까지 뭐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종섭 욕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이게 표로 보이는 거고, 따라서 수도권에 막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이 절박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거, 그 심정을 제가 이해는 해요. 네. 그걸 이해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지금 갑자기 근데 이종섭 대사 데려와가지고 수사하라 이런 데서 30석이 다시 올까요? 이런 이제 의문도 들고요. 예. 이 원인은 이제 언제부터냐? 네. 좀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대위기는 맞아요. 이게 저는 도태우 변호사 이제 공천부터 그다음에 장해찬 공천 거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임에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황상무 실언 이게 막 겹치면서 대위기가 같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그냥 이종섭 문제 하나만 가지고 수도권에 선전할 수 있는지 네. 앞에 그 공천 문제를 또 어떻게 할지 좀 이게 복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어느 쪽에서 이탈이 있는지 중도인지 아니면 이게 보수층에서 이탈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예. 이걸 이게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봐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일단 보수의 위기다. 이거는 좀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정정을 해드리면 그 표현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 황상무 수석이 했던 발언은 기자 테러 사건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흉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요. 황 수석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자진사퇴설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자진사퇴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뭐 사실상의 경질로 비춰질 만한 뭔가 거취 압박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일단은 이종섭 호주 대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이 문제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정리가 될 것이다. 황상무 수석이라도 내줘야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원망을 좀 덜 받으니까 예. 아마 체면 치레로 아마 좀 그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 보시기엔 어떠세요? 물론 이제 본인이 사과했고 실언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MBC도 지적해야죠. 같이 해야 됩니다. 네. MBC가 이게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자막부터 이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저는 조작했다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수처 있잖아요. 이종섭 출국 금지된 걸 이종섭 대사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 네. 법무부 장관도 몰라. 근데 M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에 어, 공처와 예. 뭔가 유착이나 비밀 누설이 알고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출국 금지 정보는 기밀이단 말이에요. 이걸 지적을 좀 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상무가 실언했다면 네. 뭐 제가 이게 평상시 같으면 저는 사과로 끝날 문제를 보는데 지금 이게 전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조금 이게 결단하는 거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본인의 요거는 결단을 제가 좀 하나 정정 빨리.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니 그 범죄 혐의자 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장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면 안 된다는 게 또 뭐 그런 설명 아니었나요? 뭔가 수사 상황에 있어서 뭐 시시콜콜 확인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게. 그럼요. 이게 예. 장관이 그거 알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는 네. 수사 부서에서 부서로 기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새면 안 되잖아요. 예. 알 수가 없어요.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를 놓고도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나온 건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당장 글을 올려서 일부 인사들이 좀 누구를 지적하는지 알 정도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내부에서 두고는 한동훈 사천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것도 이게 좀 심각한 예. 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규에 보면 그 호남을 25% 배려하게 돼 있거든 당선권에. 네. 그런데 임요한 위원장은 호남은 맞지만 실제는 이제 기와 외국이잖아요. 오리지널 이제 정통 호남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뭐 고향이 호남인 분이 한 분 있다는데 그 여성 예. 모르겠어요. 호남을 이게 대표할 만한 호남에서 오래 정치한 이런 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도태우 변호사를 왜 잘랐습니까? 호남의 민심을 중야대가 5.18 도태우 변호사를 취소했잖아요. 예. 그런데 비례해서 이렇게 호남을 다 배제하면 과연 이게 수도권에 있는 호남 분들이 또 이게 국민의힘을 찍겠나 이런 걱정이 첫째 되고요. 네. 왜 그 당규를 어겼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투사들이 잘 안 보입니다. 예. 5년 동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처절하게 싸운 분들 많이 있죠. 예. 이재명 대표하고도 그렇게 누가 싸운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장해찬도 싸웠고 네. 배제됐죠. 그다음에 그 도태우도 싸웠어요. 배제됐죠. 나머지는 이게 제가 보기에 누가 이렇게
저 야당과 이게 처절하게 싸웠는가 이런 이제 별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분들이 꽤 10분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당선권 안에 배치가 이래 돼서. 되면 이게 누가 목숨 걸고 저 진보 좌파 진영과 싸우겠습니까? 딱 그 점에서 이게 조금 저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예. 저도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몇 번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4년 전에도 이게 파동이 있었거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미래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비례 순번이 뭐 각 당에서 발표될 때마다 늘 논란의 인물들은 있기 마련인데 일단은 국민의 미래는 내부에서의 어떤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좀 비춰지는 모양새거든요. 김주혜 부대변인이 보셨을 때는 이게 뭐 그동안 잠자고 있던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보다는 예. 그 당선 가능권이 14번 받은 김장경 전 MBC 사장 네. 이분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기소돼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설 명절에서 특별 사면 받고 이번에 14번 비례대표 된다는 건데 이걸 이해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횡령과 배임수재, 폭력 등 정가 경력이 있는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의장이 10번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혁신위 활동 당시에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저기 뭐야 기득권을 버려라. 얘기인가 보다. 내 최근까지 나 국회의원 안 한다 했는데 이분이 당선 유력인 8번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비례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비례대표 선거가 물이 흐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이 흐려졌다. 뭐 국민의 미래만 문제인가요?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비례대표 명단 발표될 때마다 다 논란인데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제 22건까지 후보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조국 대표가 2번을 받고 박은정 전 검사가 1번을 받고 황운하 의원조차도 8번 당선권에 좀 가까운 순번이죠.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심각합니다. 완전히 그 범죄 도피 당이죠. 뭐 범죄 짓고 지금 이제 보세요. 조국 대표는 이제 그 2심에서 2년이고요. 예.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은 이제 그 1심에서 징역 실형 3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식 이분은 전과 사범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은정 이분도 해임되고 수사 중에 있죠. 예. 1번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각종 수사나 또는 이제 재판, 그다음에 실형을 받은 이런 게 전부 피의자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국회 들어오면 자기들 방탄밖에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22대 국회 이런 분들이 입성하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지 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렇게 뭔가 법의 그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도 후보가 된다는 거 이게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너무 이제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걸로 읽힐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을 흐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물을 그냥 확 흐려버렸어요. 지금 그냥 이게 또 윤석열 정부 탓이에요. 윤석열 예. 정부가 사면시켜가지고 지금 공천한 사람, 그다음에 비례대표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 오늘 기자회견도 할 건데요. 아니 검찰에서 최종까지 말이야 법 집행해가지고 범죄 혐의로 형 받은 사람을 다 사면시켜서 김태우도 공천해갖고 출마시켰죠. 예. 김장겸도 지금 국회의원 되고 김희상도 지금 비례 안정권 10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법 체결을 정부 여당하고 윤석열 정권이 철저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장관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사면을 받은 분들인데요. 조국 대표는 예.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고 이분은 확정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시켜가지고 지금 출마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 심각한 일이죠. 물을 아주 흐리고 있다. 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반대 생각이시죠, 서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그 예. 혐의를 보세요. 네. 혐의가요. 혐의가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실형들 다 나오고 누가 이게 김장겸 MB 사장은요. 예. 부당 노동행위 뭐 조금 있었지만 혐의 자체가 아주 경미했고 다툼이 많았고요. 네. 또 MBC 내에서 이제 그 진보하고 이제 보수가 예. 노동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네. 그 점에서 이제 그 복권이 된 거지. 저는 이 황운하 조국 이런 이제 범죄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우리 그
국가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예. 이거야말로 이게 중대범죄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뭐 수사무마 의혹이라든지 선거 개입 의혹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좀 혐의로서는 좀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드는 바고요. 일단 민주당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민주당도 사실 공천 잡음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한 양문석 후보를 놓고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김부겸 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일단 그냥 두자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일요일 날 모든 우리 민주당 후보는 공천장을 수령을 했습니다. 네. 공천장을 일단 수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적인 사항이나 정말 무리가 되는 사항이 아니면 당으로서는 공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속성이고요. 예. 저는 그 양문석 후보의 그런 발언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분도 사과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얘기를 했고 2010년도에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차관급 방통위 위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는 고성통령에서 출마까지 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2022년에는 경남도지사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 후보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럼 14년 동안 사실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전 정권의 핵심 실세인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이긴 이후에 네. 전 정권에 몸담았던 김부겸, 정세균, 윤건영, 고민정 최고 등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분열하는 정당한테는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습니다. 선대위원장은 네.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출된 거지 후보들의 목을 치려고 모신 게 아니거든요. 이 점 좀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부겸 위원장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예. 양문석 후보는요. 자기 진영, 그다음에 남의 진영, 그다음에 자기 출마 지역 가리지 않고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먼저 근데 자기 진영은 다 아시다시피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역겹다. 네. 그다음에 지휘자 기억 상실증, 뭐 워낙에 마약 불량품 이런 거 했죠. 네. 근데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요. 이찍들이 뭐 다 죽더라도 관계없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찍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던 발언 아닙니까? 예. 이렇게 상대도 비하하고요. 그다음에 안산 나가잖아요. 안산에도 뭐랬냐면 안산은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다. 이렇게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까지 엄청나게 비하했잖아요. 안산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썼었군요. 그래서 이제 안산의 그 시의원들,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성명서까지 그 성명서에 놓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진영, 상대 진영, 출마 지역 모두 비하하는데 이거 안고 갈 겁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결단해야 되고 예. 안고 가면 국민의힘 입장이 좋죠 뭐. 안고 가면 계속 공격하고 소재가 되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라 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란되는 후보들을 빨리 정리를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정도 말고는 그냥 다 문제 없다라고 좀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안산을 비하를 했다고 하면 그 지역 후보로 나섰을 때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산 지역 주민들을 비하한 건지 안산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그 토호 세력을 비하한 건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예. 제가 사실 어제 봉화 사적 가족들과 함께하는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전화를 했고 꼭 좀 전화를 달라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어른인데 제가 뭐 실명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철 돼가지고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키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신가 보네요. 좀 선거 때 이용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거 거론하시는 분들 뭐 다들 이제 뭐 전해철 의원도 이제 거의 이제 환갑 가까우시고 다 연세들이 있어요. 아직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름 가지고 정치하셔서 후배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만 우리 당의 그 훌륭한 정치 거인들을 좀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용할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과거에 그분에 대한 어떤 좀 비하성 발언을 했던 게 불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훌륭한 정치 거인이라고 예. 했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양문석 손흥민에 비유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8년 정치했는데 손흥민처럼 자기도 발전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가 발전한 게 아니고 막말만 발전하고 있어요. 막말만. 갈수록 막말이 더 심해져요. 예. 오히려 최근에 보십시오. 상대 진영 비난하는 게 저는 이거는 이제 그 노무현 문재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네. 과거에 자기 진영 특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이런 당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완전히 매국질 이런 식으로 불량품으로 보는데 당의 정체사하고 안 맞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감사하느냐? 결국 이제 본인의 호위무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양문석을 본인의 호위무사로. 예. 따라서 이제 만약에 양문석이가 친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감쌌을까요? 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예. 결국 이제 본인 호위무사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싸고 있다 봅니다. 아니, 그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거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린 거고요. 그 손흥민 의원, 손흥민 선수. 손흥민 비교했죠. 선수를 비교한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이 예. 음란 예찬 장해찬, 대마 예찬 장해찬, 일본 예찬 장해찬급의 막말은 아니다. 정치인들끼리 어떤 시민단체에서 비판한 거고 본인도 사과를 하고 예. 그게 뭐 위법은 아니잖아요. 정서상 문제지. 그래서 그건 네. 좀 경중을 따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뭔가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였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친노 친문 인사들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세균 전 이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양문석 후보 부적절하다, 뭐 거치 결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안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달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이 봤을 때는 수긍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런 표현이? 지금 이제 유시민 이분이 그 나이가 60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 대학에서 특가한 게 넣어요. 뇌가. 네. 본인이 뇌가 썩는다. 예, 64살이거든요. 저는 이게 기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하실 분인가?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예. 아니 안 계신 노무현을 애달파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할 말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아부하는 겁니까? 저는 이거 왜 그러냐? 예. 바로 이제 조수진 변호사 공천이 있어요.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강북을에서 경선하잖아요. 예. 근데 조수진 변호사가 알릴레오를 유시민하고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예, 같이 뭐,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죠. 저는 이제 뭐 쏘길레오라고 보지만 개인 그 생각이에요. 예, 예. 알리기는 뭘 알려 국민한테 계속 예. 거짓말 쏘길레오인데 네. 그걸 같이 진행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수진 공천이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예.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행위다 이래 봅니다. 조수진 변호사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전 국민이라면 유시민 이사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결같이 의리를 지킨 사이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좀 왜곡이 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얘기도 저와 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용해가지고 어떤 자기 공천을 유지하고 정치적 가족들도 원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예. 그만 좀 이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끌어들여서 싸우는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큰 틀에서 그런 얘기였다고 하고요. 민주당이 최근에 보면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몰빵 사실은 속된 말이긴 한데 몰빵을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다 보니까 이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조국 혁신당에 몰릴까봐 이런 구호를 지금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하여튼 그 예. 노은지 차장의 네. 채널A 정치 시그널 여기서 제가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했죠. 예. 프레미너 그다음에 삼성전자 애플처럼 대성공할 것이다. 예. 이게 지금까지 맞아가고 있어요. 삼성과 애플에 비유했었어요. 그래서 잘 대박 날 거다. 진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정치 시그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여기만 보면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예. 노은지 차장만 믿어라. 예. 저는 좀 예측이 그렇게 딱 생각- 맞다. 예, 그렇게 보고요. 예. 뭐 근데 둘 다 잘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경쟁하다 보면은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예.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조국 혁신당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네. 또 지역구 의원을 출마를 안 시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국 혁신당이라는 그 시너지 효과, 지지층 결집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고, 뭐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네.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손해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번 총선에 의석수에 사활을 걸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석이라도 더 후보를 당선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저렇게 좀 계속해서 좀 지지를 이어가는 거? 그냥 잠깐의 어떤 바람에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신경 쓰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표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이제 위성 정당이 있는데 예. 조국 당이 표를 다 가져가면 이거는 이제 큰 피해를 보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야당의 정통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야당의 정통 야당은 조국 당이다. 민주당이 아니고 왜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버리면 예.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조국과 이재명은 이게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물론 둘 다 교도소 가기 때문에 예. 정치할 일이 없다 보는데 네. 근데 만약에 교도소 안 가고 두 분이 정치를 계속한다면 대선 주자력이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아.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조국 대표가 부딪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라이벌로. 예. 따라서 저는 뭐 지금은 이제 뭐 겉으로는 이게 우군인 것처럼 해도 속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 막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네. 결국에 조국 당을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비례를 많이 가져야 되는 이렇게 서로 싸울 걸로 저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뭐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 예측대로 임박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을 거다. 일단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인물 경쟁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도 비례대표가 다 선출됐기 때문에 아주 그 후보들에 대한 포지티브한 홍보전이 이루어질 텐데 예. 사실 우리 당 주요 인사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나 저는 그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분이 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멸문지화,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그 고통을 알기에 네. 그렇게 뭐 정말 정적처럼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 뭐 예. 지지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급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의 예상은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아까 서 변호사가 중간중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지금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게 국민의힘에서 두 분인데 도태우 변호사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인데요. 이걸 놓고 이제 보수층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비난도 이어지는 이것 때문에 거. 이제 지금 예. 보수층이 큰일이에요. 뭐 유튜브도 이제 많이 분열돼 있고요. 예. 보수층도 이제 그 많이 그 분열돼 있는데 참 이게 저는 경선을 거친 분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장해찬 발언 있죠. 이게 옛날에 최고위원 선거 나올 때 이준석 쪽에서 이게 다 이미 했던 거예요. 예. 이게 재탕 삼탕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몇 년 동안 방송하고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다 이게 볼 수 있는 글들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커지면서 경선 이긴 걸 박탈해 버렸잖아요. 도태우 변호사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5.18은 두 번이나 공관에서 통과했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비하했다고 박탈해 버렸잖아요. 이거는 정당성이 약한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 이거는 100% 공천 취소로 잘못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 우사로 당을 왜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무소속 나가야 되냐? 또 이게 또 보수가 또 절반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한번 대분열되고 네. 공천 이후에 예를 들어 전역 이분도 보수의 전사거든요. 예. 근데 공천은 주의된다. 근데 무소속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소속 나가라는 사람도 있고 승복, 이게 사분오열대가 해결이 안 돼요. 승복을 해야 되는데 왜 무소속 나가느냐 뭐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있는 것 같고. 짧게 설명드리면요. 예. 장해찬과 도태우가 무소속 출마한다? 이거는 여권 내부 권력 지형에 쓰나미급 지금 지각 변동, 태풍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 특히 네. 장해찬 후보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측근까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나를 챙겨줄 능력이 없다. 예. 각자 도생으로 내 살 길은 내가 찾아가겠다. 이 선언한 거고요. 이게 지금 최측근 호위무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내부 선거 앞두고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걸 예. 어떻게 해결될지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친윤 공천 없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누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다 자르냐. 근데 장해창 예. 최고가 근데 윤석열 때도 성공을 바라고 좋아 그러겠지. 예. 뭐 이게 떠난 건 아니다. 이래 보이고요. 네. 오늘 이제 보니까 김지호 실제 신났네요. 예. 지금 이게 국민의 위기는 위기인데 네. 문제는 이게 앞으로 20 며칠 동안도요. 또 여러 번 두세 번은 요동칠 겁니다. 네. 이 오늘 위기가 다시 이게 대반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양문석부터 계속 조수진 이렇게 공천하면요. 또 위기 옵니다. 예. 앞으로 이게 20일 동안 여러 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겸손한 선거는 몰라요. 예, 22일 남아서 두 분도 저희가 한 3번 더 모셔야 되니까 총선 전까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